네, 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대 지수 출발을 살펴봤을 때 다우가 조금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이었죠. 반도체가 뭐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IT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장이 좀 짧아지고 내일은 아예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장 막판에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오늘 하루에 다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오늘과 이번 주 내로 좀 나누셔가지고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들고 일단 오늘 시장이 짧게 끝나니까 이제 그만큼 너무 이제 시장을 많이 보시면서 피로감을 높이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매매를 쉬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장이 짧지 않습니까?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 새벽 3시쯤에 또 조기 폐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의 이런 대형 은행들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반발을 해서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송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상황들. 소송해야죠. 사실 저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또 이제 월가 쪽에서 이제 제기한 이런 의문들이 네. 사실 저는 다들 이해가 됩니다. 이미 좀 충분히 좀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소송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연준이 제시했던 방안 자체가 일단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더 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이제 어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소송의 배경을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계속 줄곧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 자본 요구량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너무 과도하게 좀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런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 기회에 뭔가 좀 한번 더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 우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연준은 또 어떻게 대응했냐면 본인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뭔가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테스트에 대해서 중대 변경안을 발표를 했고 모델이나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 2년 평균 결과를 적용하면서 이제 변동성을 좀 감소시키는 걸 추진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월가가 이제 그대로 만족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월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BPI 등 이제 업계 단체적으로 환영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바꾸려는 니들의 노력은 우리가 좋게 볼게. 하지만 바꾸려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월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사실 이게 문제라고 봤던 게 뭐냐면은 행정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법에 대해서 행정부나 사법부가 각각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예전에 쉐브론이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이제 관련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이제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아예 달라지는 부분이 그동안 좀 항상 이제 월가의 발목을 좀 잡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소송 이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좀 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뭐 투명성에 대한 제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월가가 틀린 얘기한 거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 요건 상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과도한 자본 요구량을 이제 연준이 필요로 한 거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좀 변경이 추가적으로 돼주면은 확실히 월가는 요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월가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요것에 대한 의견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20일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격적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해서 대통령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월가 IB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실질적 영향이 언제쯤부터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내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네. 월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관세 영향이 아마 하반기부터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의 신분으로 들어갔죠. 이제 대통령이 좀 한 달 있으면 좀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뭐 관세 부과하는 거 그리고 이민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포함해가지고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확실히 미국을 현재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개인 소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고용에 대한 안정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주식 같은 어떤 자산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의 효과 때문에 미국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의 최대 변수가 뭐냐면은 관세 부과죠. 근데 사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1기 때와 2기 때는 관세 부과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겁을 좀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이제 감세 정책이고 관세 정책 이 두 가지 때문에 확실히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달러를 가진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화폐가 거의 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거의 뭐 우리 표현으로 뭐 쓰레기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만큼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1기 때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때 우리나라를 한동안 뒤집었었던 1기 때 한동안 뒤집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철강 쪽이죠. 철강 산업 쪽에다가 한국 니들 철강 25% 정도 관세를 먹여야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철강 조달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번과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우방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방 국가에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일단 25% 관세라고 던져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던졌으니까 니들 우리한테 뭐 줄 수 있어 이런 시간을 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1기 때 철강 25% 관세 먹이겠다 해가지고 그때 관련주들 엄청 떨어지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생산량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나오면서 25% 관세 안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뭐 관세나 아니면 우리나라 쪽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확실히 좀 이런 협상단을 빨리 꾸려가지고 이제 미국과 대화를 좀 빨리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이 뭐 이제 뭐 취임식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기업이든지 좀 많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이제 다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조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저도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커버링이 돼주면 오히려 1기 때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실제로 관세를 크게 먹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 반도체든지 2차 전지든지 미국에 되게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트럼프한테 좀 우리가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확실히 저는 이번에 일본이 좀 부러웠었던 게 일본은 딱 그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지난 1기 때처럼 딱 찾아가가지고 바로 투자를 막 수백조 원을 불러버렸죠. 손정혜 회장이 140조를 넘게 불렀는데 그러면서 일본 1기 때 그렇게 하면서 1기 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일본 빠져나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액션을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다들 이제 대중국에 대해서 이제 다들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재를 좀 해달라고 미국이 요청을 했는데 검토해보겠다라고 하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뭔가 좀 결정돼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관세는 이제 1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협상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강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매번 바이든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왜 강달러 가만히 놔두냐 이렇게 되면 우리 미국 수출 되겠냐 이런 식으로 엄청 비판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강달러에 대해서 좀 붕 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제 2기를 시작하는 1월 20일경쯤 되면 아마도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이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무려 42%나 급감했다라는 소식 투자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가 비아디의 이 진출을 앞두고 상계 관세 부과를 또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예상되는 파급 효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랑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제재안에 대해서 빨리 동참을 해라 이건데 상계관세 이거 먹여야 됩니다. 상계관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중국한테 관세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보조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관세를 먹이는 건데 이거 만일 빨리 결정 안 해가지고 관세 안 먹이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중국한테 다 먹힙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전기차들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아디는 2천, 3천입니다.
거의 1,000만 원씩 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 줄 거 아니면은 사실 상계 관세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관세를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요거 얘기 나오니까 중국에서 얘기가 나왔죠.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그거 보복 두려워가지고 지금 관세 안 먹이면은 아예 전기차 시장 국내에서 완전 다 BYD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좀 빠르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생산하는 전기차가 그나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유럽이에요. 뭐 유럽이나 뭐 자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별로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조금 중요한 수출처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연합에서 아직까지 세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세를 먹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42%는 이제 수출이 급감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좀 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아디가 이제 지금 벤츠를 팔고 있는 한성자동차와 함께 들어오는 걸로 판매사가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확실히 상계 관세를 부가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얼마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던져놔야지 또 중국도 그걸 받아가지고 또 협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요거에 대한 부분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상계 관세를 많이 먹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보호가 될 겁니다. 근데 상계 관세가 만일 뭐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 전기차 기업들, 우리 자동차 기업들한테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현대기아차 지금 사실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지금 날개를 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비아디한테 발목을 잡히게 되면은 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관점을 좀 테슬라로 또 옮겨보고 싶은 게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테슬라의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뭐 테슬라 인도량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4분기 때 인도량 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 거기 공감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좀 머리를 잘 쓴 게 중국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제 모델 Y를 좀 만들어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판매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이번 나오는 4분기 인도량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과도한 걱정은 너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뭐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네. 당분간 투자는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테슬라의 오늘 주가는 장 초반부터 상승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